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때가 왜 중학교 때만큼 내신이 나오지 않지? 그 점에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중학생들, 그 다음에 고1 학생들도 이 방송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영어를 한 15년 넘게 수도했어요. 과외까지 하면 뭐 20년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이제 지켜보면 중학교 때 타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은 커녕 2등급도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3등급 가도 뭐 잘한 편이라고 할까? 근데 물론 중학교 때 탑이면서도 고등학교 때도 1등을 유지한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다른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극소 좀 많다라는 점이죠. 제가 이제 이 점을 좀 생각, 왜 그럴까? 아이들도 고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쭉 지켜보고 생각해 봤는데, 딱 이러면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영어 30점 그런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딱 시험 딱 2달 남았어요. 그러면,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아요. 세과 1, 2, 3과면 4, 5, 6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야 세과는 핵심 문장과 핵심 문법을 최대한 아이한테 제가 이해를 시켜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투투 부정사가 든 소데캔트로 바꿔줄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접사 주어 동사 중에 이거 빼고 나서 동사 ing 한다 그래서 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논리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도 아이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신은 30점이라는 것은 영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최대한 이해시켜도 안 되면 그때 무엇이냐면 영어 시험 일주일이나 10일을 남겨두고 무조건 외우기 시켜버려요. 무조건 더 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달달 외우고 자기가 이해한 것은 푸고 무조건 달달달 외우면 아이가 영어가 최소 70점, 어떤 아이는 80, 90까지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제도 이제 좀 잘못이 있죠. 최대한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점수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어떻게든 그래도 이건 반드시 나온다. 이건 외워라 외워라. 이건 반드시 나온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죠.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 영어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막 닥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무조건 외워버리는 게 바로 중학교 때 습관이 되는데 공부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한 남학생도 그런 케이스예요. 중학교 때 외웠어요. 외워서 뭐 거의 뭐 다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서 지쳐버려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외우는 법만 통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는 왜 암기로는 통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 이 아이들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 중학교 때 나 그냥 뭐 닥친 대로 외워가지고 뭐 1등급 고등학교 올라가서 닥친 대로 외워버려가지고 1등급 채우지 라고 아이들이 그 공부법을 고수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응용력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지 못해요. 왜? 사고력이 없으니까요. 문제 접근법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 중학교 때는 외워서만 접근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암기로는 되지 않는 응용력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응용력 문제를 외운다고 될 일은 외운 거 별개예요. 이건 자기가 이해를 할 때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할 때면 뭘 할 수 있냐? 문제 접근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교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던 아이들이 그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접근하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 습관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때 딱 보잖아요. 시험 때 딱 보면 애들이 뻥 쪄요. 왜 자기는 다 외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무엇도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1과제, 3과 딱 정해졌어요. 맘만 외울 수 있어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가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외운다고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외워서 응용력 문제 풀지를 못하고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통
문제가 보통 40점, 물론 뭐 50점 이상 나오는 것도 거의 한 3, 40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제 경험,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이건 딱 뭐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저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아, 선생님, 저는 수시가 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를 갈아탄다고 고2 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1 때 외워서 했는데도 안 돼? 고1 2학기 때도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내신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시를 갈아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정시 따로 수시 따로가 아닙니다. 수시가 그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의 정시가 좋을까요? 둘 다 먼저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중에 먼저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냐면 제가 또 이 점을 또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애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무조건 외워서 중학교 때 공부 습관에 외워서 점수가 좋았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그렇게 좀 드물어요. 무엇이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가 무엇을 믿냐면 외우면 되지. 시험법을 나오면 달달 외우면 되지. 라고 그런 자기 기만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 공부 습관은 그대로 나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이 약간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선생님들의 집중 떨어다 보니까 수업 중에 정확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대한 집중력을 높여서 수업 중에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업 중에 이해만 명확히 되었다면 내신 절반은 잡은 거예요. 왜? 이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를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중학교 때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물론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가 무조건 외워서 그냥 내신을 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먼저 수업 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뭐 정말 암기력 외우는 것만 좋으면 정말 좋았어. 하지만 고등학교는 학업 난이도 자체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중학교 때는 무엇이 부족했었죠? 이해하는 사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머리는 암기 능력으로 여러분 내신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이해하는 사고력이 결여가 됐을 때 응용력 있는 문제를 볼 수 있고 정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해력이 뒷받침될 때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의 조건이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이해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수업 때 이해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이해력이 들어가야지만 이 외우는 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정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뭐 내신이 안 맞다라고 해서 정시를 갈아탄다. 수능은 여러분 사고력 시험이에요. 사고력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력 자체가 암기 하나만 해결될까요? 먼저 온전히 이해가 될 때 응용력과 같은 사고력도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이해력인데 이해력이 부족한다고 해서 난 정시가 맞아? 그렇게 맞는 게 정말 이체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해력과 사고력은 비례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저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2, 중1,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해력을 아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 이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 문제보다 주관식 문제 혹은 서술형의 중심을 두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아이의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왜? 실수도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관식과 서술형은 실수가 나오기 안 해요. 왜냐하면 주관식과 서술형은 바로 나와요. 네 얘가 어떤 점에서 이해력이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잘 모르는구나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식보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어떤 점을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채워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구나가
고등학교 때 무슨 문제가 강점이죠? 네, 서술형 문제의 강점을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게 있죠. 무엇이 있냐면 객관식 문제 익숙한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 풀지 못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 중학교 때 꾸준히 익숙했던 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서술형 문제의 강점을 보이고 더구나가 실수도 극히 드문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내신 탑이었는데 왜 고등학교 왜 그만큼 못하지? 금방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암기는 기본인데 이해력이 부족했다라는 점, 주목구구식으로 암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으로 같이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